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이런 정상회담은 없었다. 이제까지 이런 정상회담은 없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왔죠. 4월 11일 날 오늘입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까지 포기를 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이 맞춰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되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10일 날 오후죠. 한국 시간이죠. 5시 20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공군 1호기가 14시간 정도를 가면 이제 워싱턴 DC가 나오는데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오후 5시 40분에 워싱턴 DC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일정 없이,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뭐 저녁에 만찬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일정 지금 전혀 없고요. 바로 이제 백악관의 영빈관이죠. 블레어 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11일입니다. 11일에는 현지 시간인데요. 조찬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이제 숙소인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이렇게 면담하게 됩니다. 정작 정상회담을 하러 갔는데 정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국무부 장관, 그 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 부통령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낮 12시 정오죠. 정오에 단독이 아니라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티타임을 겸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핵심 강요하고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부 동반, 사실 정상회담 그러면 대통령 대 대통령이 이렇게 따로 만나야지 긴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부인들이 동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이렇게 영부인 동석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두 영부인은 빠지고요. 이제 빠져서 따로 두 사람끼리 이제 따로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 이제 그 배석자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조윤재 대사가 자리를 합니다. 그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참석합니다. 이 해리 해리스 대사가 참석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한 오후 2시까지 이게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할 시간은 글쎄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저런 거 빼고 나면 뭐 30분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통역 빼고 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과 정상 간의 대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도 하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정을 마친 후에 오후 3, 4시경이죠. 도착할 때하고는 달리 일방 공항인 댈러스 공항을 통해 이제 귀국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댈러스 공항으로 온다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 이번에 중간에 급유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기름을 완전히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댈러스 공항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핑계를 댑니다만은 하여간 이번에 이제 오는 것은 댈러스 공항을 통해서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였는데 올 때는 댈러스 공항을 통해서 옵니다. 1박 3일의 일정입니다. 실무 방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 정상이 얼굴을 보는 시간은 겨우 2시간이고요. 그것도 부부 동반의 확대 회담이 이어지면서 오찬을 겸한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깊은 대화를 나눌 여건은 전혀 못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동맹국이라면 일본의 아베 수상도 이런 이제 실무 방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베 수상이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전날 저녁 시간 만찬을 겸한 사전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의견 조율을 좀 하고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은 역시 중국에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혼밥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도 혼밥입니다. 공식적인 식사 일정은 10일의 오찬 일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의 거리라고 그러죠. 심리적 거리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 대통령이 이 방미를 한 것은 사실 정상회담을 한다고 가기는 갔는데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라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만나는 게 사실상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에 미국 방문 일정을 보면서 경악을 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그야말로 멀리 14시간을 날아서 한국에서 날아왔지 않습니까? 그 동맹국의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먼저 면담을 한다. 심사를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까지 이제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침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대개 보면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을 때 그 아침 시간이 메인이 되는데, 이 메인을 다, 대통령이 아닌 폼페이오나 볼턴이나 펜스에게 다 족보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수준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마 여러분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런 일정을 짰을까? 왜 이런 일정을 짰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그야말로 무슨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진전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벼르고 그러다가 이번에 만나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대통령 입에서 거친 소리를 한다는 거, 이 말하기가 좀 싫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기 친히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보좌관입니다. 여기에다가 펜스 부통령 근엄하죠. 특별히 펜스 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감정이라기보다는 철저한 그 대중 정책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폼페이오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내일 이제 하루 뒤에 있는 일이니까 뭐 미리 짐작을 하긴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제 예측은 뭐냐?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할 내용은 이미 미국 상원의 세출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문 대통령한테 똑같이 할 겁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정은을 향해서 폭군이라고 그랬거든요. 독재자라고 그랬거든요. 상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그러니까 FFVD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된다. 개성공단 절대 제기 안 된다.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문 대통령을 압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존 볼턴 보좌관은 한술 더 떠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굿 이너프 딜이나 조기 수학론에 대해서 정면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이 한국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경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마 이게 비공개로 되겠지만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던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북 정책 그리고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강경한 펜스 부통령이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일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펜스 부통령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한국에 대해서 엄히 그 이유를 그리고 묻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폼페이오와 볼턴과 펜스의 연이은 이 어퍼컷에 숨도 못 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서훈 국정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미국까지 갔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만났을까요? 만나봤자 할 이야기도 없고 해봤자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게 없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이야기할 텐데 그걸 미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안 만난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언론들이 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비핵화 톱다운 돌파구 마련? 굿 이너프 딜? 이따위 말들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이영일 논설위원 전 국회의원이시고 한반도 통일안보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에 오늘 논평으로 게재가 됐는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을 부부동반 정상회담으로 타이틀을 달아서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회담이 비공식화 내지는 의미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동반 일정으로 부부동반이 함께하는 정상회담 한다. 이건 이때까지 정상회담 역사상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참석하는 몇몇 얼굴들, 그러니까 폼페이오나 존 볼턴이나 펜스 부통령 이런 사람들 봐도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지지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정상회담을 전망한다 그러면 신고, 사찰, 검증, 반출이라는 미국의 비핵화 4원칙, 그 이를 관철하기 위한 대북 제재 강화를 하는데 한미가 같이 의견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이영일 논설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정상회담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 측의 훈계만 듣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정상회담이 아니다. 우방들 간의 이 친선행사 이외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우리 이영일 논설위원의 전망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일정만 갖고 보면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는가를 볼 수 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그야말로 푸대적 그 자체라 하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방미 일정이 대한민국 외교사에 그야말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사건, 국격의 추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건 뭐냐면 외교부가 외교를 수행하기보다는 문재인 코드에 맞춘 청와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는 국익이 우선돼야 되는데 국익이 아니라 이념이 대한민국 외교의 모든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죠. 그 당시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푸대접을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방미 일정이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제목은 이제까지 이런 정상회담은 없었다. 이제까지 이런 정상회담은 없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